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머신러닝에 대한 포뮬레이션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블럼 셋업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러닝 이그젬플로 사용할 것은 이제 신용카드 발급하는 그런 이슈예요. 실제로 이제 많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사람이 볼 수도 있지만 뭐 놓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 경우에 이제 자동화되어 있고 특이 케이스를 모아서 사람이 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머신러닝 문제 좋은 사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문제를 포뮬레이트 하는데 여러분한테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크레딧 카드 만들어 주세요 하는 분의 이런 그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이는 23세이고 뭐 성별은 여성이고 뭐 현재 직업을 얼마나 가졌는지 뭐 이런 정보가 쭉 있고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이 정보, 즉 데이터를 보고 이분한테 크레딧 카드를 발급해야 될지 아니면 거절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정하면 되는 소위 말하는 바이너리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포뮬레이트를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우리는 데이터를 X라고 부를 거고요. 일반적인 데이터의 형태는 벡터이죠. 그래서 RD, 즉 D 차원의 벡터로 우리는 데이터를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RD는 D 차원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보면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D가 뭐 3이다라고 하면 한 사람의 데이터를 3차원 벡터로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뭐 나이는 뭐 아까 26세, 뭐 셀러리는 뭐 3만 불, 그리고 뭐 잡을 가진 지 1년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D 차원의 실수 벡터로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accept 또는 deni이죠. 그죠? approve 또는 deni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너리한 결정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 true, false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전자공학에서는 1.3V, 뭐 0V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불리한 로직에서 뭐 true, false 또는 1, 0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당분간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으로 나타내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면 얘가 승인, 얘가 거절, 뭐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아웃풋 스페이스를 정의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바이너리 디시전 문제라고 합니다. 또는 yes, no 문제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제가 포뮬레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용카드 발급 문제로 보면 이제 X라고 하는 것에 D 차원 벡터라고 했는데 그 각각의 코디네이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연봉, 뭐 부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신용 평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이겠죠. 그 다음에 출력, 바이너리 아웃풋, 우리는 Y라고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의 많은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 X는 데이터, 그리고 Y는 출력이 되고 X에서 Y로의 매핑을 생각한다면 F라고 하고 이 F를 알아내는 것이 예를 들면 머신러닝의 목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지금 현재 문제에서 Y는 바이너리 값을 갖습니다.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자, 그래서 조금 더 표로 정보를 더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입력은 X라는 심벌, 출력은 Y라고 하는 심벌. 잘 보면 X는 조금 볼드한 그 글씨꼴이고요. 즉 벡터이고요. Y는 스케일러이기 때문에 굵지 않은 그런 글씨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펑션, 즉 X에서 Y로 가는 것을 우리는 매핑 또는 펑션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X라고 하는 인풋 스페이스에서 Y라고 하는 아웃풋 스페이스로의 매핑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 기반의 러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가 예를 들면 뭐 히스토리컬 레코드, 과거의 기록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요 특정한 머신러닝은 사실은 지도학습이라는 거예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것이고 거기서는 데이터 X와 출력 Y가 이렇게 페어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런 페어를 많이 모은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서는 large n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서 데이터의 그 크기를 나타냅니다. 만약 large n이 10만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10만 개의 쌍이 있는 거고 각각의 쌍은 지원자의 정보와 그 사람을 deny 했는지 아니면 approve 했는지에 대한 레이블이 있는 이런 걸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타겟 펑션은 진실이라고 보면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지만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 진실에 대한 가정은 할 수 있어요. 하이파서시스, 가설을 세울 수 있고 이게 바로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진실이 X에서 Y로의 매핑이니까 우리의 머신러닝 모델도 같은 X에서 같은 Y로의 매핑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 우리는 그것을 G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용어가 있을 텐데 지금 미리 조금 클래리파이를 해드리면 데이터 X로부터 출력 Y로의 우리는 매핑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 진실은 F인데 우리는 F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F를 나타내기 위한 H라고 하는 하이파서시스들을 많이 우리는 고려할 거고요. 그 중에 베스트,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뭐 할까요? 스케이트 제일 잘 타는 국가대표 있죠. 국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G, H 중에 베스트를 우리는 G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G라고 사용한 것이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가정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베스트를 우리는 G라고 불러줄 겁니다. 계속 얘기 나올 거예요. 어떻게 베스트 고릅니까? 이런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래서 F, X, 그리고 Y, N, 그 다음에 데이터셋 D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자, 일단 D는 2라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2차원 벡터가 우리 입력이죠. 그래서 제일 만만한 나이 그리고 연봉을 우리는 우리의 데이터라고 할게요. 그래서 2차원 벡터니까 X는 X1, X2 두 개의 코디네이트를 갖는 그런 2차원 벡터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n이 10만 이러면 우리 슬라이드에 다 안 들어가니까 11개만 모았습니다. 교수님 왜 11개인 거예요? 아니 그냥 모으다 보니까 스페이스가 11개 들어가기 딱 좋아서 11개 모았고요. D는 2라고 얘기했고 결국 X는 2차원 벡터이고 Y는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각각이 approved, denied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 아래쪽에 우리 D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1개의 사례가 되고요. 예를 들면 뭐 첫 번째는 나이는 29세, 연봉은 5만 6천 불, 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승인 난 이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결국은 이런 데이터가 컴퓨터가 있는 꼴이긴 한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한번 데이터를 맛보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번 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EDA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EDA를 해보고요. 많은 EDA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visualization,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하면 대충 감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차원이 많아지면 시각화가 힘들죠. 그래서 2차원이나 3차원으로 줄이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시각화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왼쪽에 있는 D라고 하는 테이블을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시각화하느냐? X1 축은 AG, 그죠? 아까 여기 있는 요쪽. 그리고 X2 축은 이쪽에 있는 셀러리로 시각화를 한번 시도할게요. 그리고 레이블이라고 하는 Y 값이 승인됐으면 초록색 동그라미, 거절됐으면 빨간색 X표로 나타낸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려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11개의 동그라미와 X표 각각 합해서 11개의 심볼이 나타날 거고요. 하나 찝어볼까요? 예를 들면 요 점. 요거는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셀러리는 꽤 고액이시네요. 여기서 어떤 데이터일까요? 아마도 요 4번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45세이고 9만 4천 불 버시는 이런 지원자가 여기에 마킹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미리 표시를 해놨는데 어떤 표시를 해놨냐 하면 하나는 여기에 직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은 우리 영역을 표시하는 바운더리예요. 뭐 나라로 치면 국경선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두 종류를 그려놨는데 각각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요 아래쪽에 있는 요거는 F라고 썼죠. 아까 F가 뭐라고 했죠? X에서 Y로 가는 매핑인데 요거는 사실은 신만하는 진실이에요. 뭐 무신론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모르는 그 진실의 매핑인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았냐고? 이건 가정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F, 진실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기에 파란색 점선 라인이 진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G,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국가대표. 우리가 많은 하이파토시스 가설을 테스팅을 할 텐데 그 중에 베스트가 요 G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G는 어쨌든 F를 approximate 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런 바운더리는 어떤 역할을 하나 한번 살펴보죠. 뭐 만약에 진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죠? 이 바운더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단 승인되어야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경계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에 지금 11명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금융기관에서 열심히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러면 G를 알아냈겠죠? G라는 거를 국가대표 바운더리를 이렇게 알아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학습이 끝난 거고 시스템이 완비된 거야. 소위 말하는 개장할 준비가 된 거야. 짜잔, 이제 크레딧 카드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요정. 이분은 상당히 어려요. 뭐 여러분하고 비슷한 에이지네요. 뭐 20대 중반 후반 정도 됐고요. 근데 연봉은 꽤 받습니다. 그럼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용카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프로브 하라 결정을 내릴 거고요. 반면에 이쪽에 어떤 분이 들어왔어요. 뭐 은퇴를 이제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조금 많지 않으신 이런 분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거절을 해라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운더리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바운더리, 진실은 모르지만 진실에 가까이 가 있는 이 바운더리를 배워내고요. 그렇게 해서 학습이 끝나게 되면 그 학습된 바운더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판정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슈퍼바이스 러닝에 대한 이제 개념을 잡으셨습니다. 축하하고요. 이거에 대한 디테일을 이제 이번 학기 동안에 알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요. 아까 뭐 쉽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과정이 됩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그 바운더리를 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 것이고요. 뭐 이렇게 간단한 이그젬플도 있지만 훨씬 복잡하고 더 재미있는 사례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조금씩 머신러닝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리 이야기하면 이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많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 국대 뽑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해주는 것이 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즉 국가대표 선발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러닝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러닝 알고리즘 A라고 해서 우리는 A라고 하는 심벌을 쓸 거고요. 얘의 역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F라고 하는 걸 approximate 하는 수많은 H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아까 한 라인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라인의 수는 무한해요. 이런 라인, 이런 라인, 이런 라인, 이런 라인. 그 무수한 라인을 우리는 H라고 표현할 거고 이 H가 이제 속하는 셋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large H라고 나중에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 중에 best line, 예요라고 해주는 거. 그것의 역할이 알고리즘의 역할입니다. 그 예요 한 국가대표 뭐라고? 국가대표라 G는 아니고요. 원래 G라고 부릅니다. G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H하고 G가 달라요. H는 그냥 one of them이고 그 중에 best G라는 거예요. 그 G를 골라주는 것이 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아마 다음번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머신러닝이라는 필드가 어떻게 변모를 해왔냐 하면 그냥 어떻게 마구잡이로 바운더리 모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 어떤 게 베스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바운더리 모양부터 정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H1이라고 하는 집합을 우리는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 H1 안에는 선만 있어요. 무조건 선. 당연히 무한대의 선이 있겠죠. 아니면 H2라고 하는 셋이 있는데 이 안에는 뭐 쿼드레틱한 2차원 포물선만 들어있어요. 당연히 무한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바운더리의 모양을 정하고요. 그 중에 베스트를 알고리즘이 골라주는 이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결정하는 이런 하이파서시스의 집합을 우리는 당연히도 하이파서시스 셋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이 안에 있는 하나의 원소를 우리는 H라고 할 거고요. 그 중에 베스트를 골라주는 게 러닝 알고리즘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H, 그 하이파서시스의 셋을 우리는 가설의 집합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뒤쪽에 다시 설명 조금, 뭐 이번 학기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H, 뭐 모양을 정합시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얘는 라인의 집합으로
다 그냥 선만 있어요. 무한대 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무한대의 이 그 바다에서 가장 좋은 그 녀석을 골라주는 그런 역할을 알고리즘이 하게 되고요. best fit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즉 데이터가 주어지면 아까는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고 그 중에 가장 데이터에 잘 피팅하는 라인을 찾아서 G라고 하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알고리즘 A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크레딧 카드 발행하는 예제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A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H라고 하는 하이파서시스 셋에 속하는 베스트 H, 즉 G를 골라줄 거고요. 이 G는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이용해서 찾아주게 됩니다. 즉 알고리즘 A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H로부터 하나를 뿅 하고 뽑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뽑은 G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에러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진실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요 녀석 얘가 진실 측면에서는 어프로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낸 모델 측면에서는 디나일 하겠죠. 그래서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최선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베이직 셋업을 한번 우리 교과서 아까 Learning from Data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베이직 셋업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unknown이고요. 몰라요. 근데 얘는 매핑이라는 거죠. 얘는 어떤 매핑이냐 하면 X라고 하는 X 스페이스에서 Y라고 하는 Y 스페이스로의 출력 스페이스로의 매핑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타겟 펑션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매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는 몰라요. 얘를 알면 머신러닝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F는 모르지만 F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뭐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크레딧 카드 발급 이그젬플로 하면 사실은 F는 모르지만 실제로 어떤 연봉에 어떤 나이면 크레딧 카드를 발급해 줬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는 있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하이파서시스 셋을 우리는 정해야 되고요. 그 바운더리 모양을 일단 정해줘야 돼요. 그걸 라인으로 할지 아니면 뭐 곡선으로 할지 아니면 딥러닝으로 할지 뭘로 할지. 그래서 그 과정은 보통은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이제 해주게 돼요. 소위 말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건데요. 나중에 더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바운더리 모양을 뭘로 할지 여러분이 정해 줘야 되는 거고요. 보통은 이 안에 무한대의 초이스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러닝 알고리즘이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바다 망망대의 H를 뒤져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장 잘 핏하는 잘 맞춰주는 그런 바운더리를 하나 골라줍니다. 그래서 걔를 우리는 G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정, 국가대표, 다른 말로 하면 final hypothesis가 되고요. 당연히 우리의 hope, 그 희망은 얘가 F를 잘 따라가 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크레딧 카드 이그젬플을 보면 이거는 아주 신만이 알고 있는 아이디얼한 그런 발급 조건, 뭐 공식이 되는 것이고, 그건 모르지만 그 과거 사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바운더리 모양으로 할지는 우리가 정해주게 되고, 러닝 알고리즘에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소위 말하는 러닝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계학습에 대한 특히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례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당분간은 그 지도학습을 이용해서 우리는 계속 설명을 시도할 거예요.